매달 120만 원이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지? 62세 박시은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부었고 노후엔 아침에 커피 마시고 낮엔 친구랑 여행 다니는 평온한 삶이 기다릴 줄 알았죠. 하지만 퇴직한 지 단 한 달, 그 환상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식비, 교통비,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돈만 한 달 120만 원이 훌쩍 넘고 남편 병원비까지 겹치자 그가 손에 쥔 연금은 보름도 못 가 사라졌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 계산기를 들여다보던 그의 눈에선 절망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면 괜찮겠지라고 착각하고 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착각이 만든 대가는 얼마나 혹독할까요? 오늘은 연금만으로 노후를 버티려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현실 사례 3가지를 통해 진짜 준비해야 할 노후 대책을 함께 짚어봅니다. 몸은 힘들지만 병원비를 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62세 박시은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한 달 60만 원, 여기에 약값, 보험료, 생활비까지 합치면 연금 110만 원으론 어림도 없었습니다. 은퇴 후 진짜 고통은 병원비에서 시작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 문제, 그에 따라 불어나는 의료비는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죠. 젊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은퇴 후에는 현실이 됩니다. 미리 좀 더 준비할 걸.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입니다. 그중 단연 1순위는 의료비에 대한 대비 부족. 두 번째는 연금만 믿고 안일하게 은퇴를 맞이한 것. 연금은 기본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1. 은퇴 전에 소득원을 만들어라.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비원, 대리운전, 마트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구직 자체도 쉽지 않죠. 그러니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소일거리를 하든 자격증을 따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든 은퇴 후 수입이라는 플랜 B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소비 습관을 바꿔라. 은퇴 후에도 예전처럼 소비한다면 파산은 시간 문제입니다. 무심코 나가는 전기 구독료, 과한 외식비, 불필요한 차량 유지비 등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줄여야 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새로 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좌우하니까요. 3. 건강을 지켜라. 의료비는 최대의 폭병. 가장 무섭고도 예측 불가능한 건 의료비입니다. 실제로 은퇴 후 경제 파탄에 빠진 분들 대부분이 남편이나 본인의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이라는 말, 노후에 와서야 그 진심이 느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고 걷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줄이면 줄일수록 노후는 더 든든해지니까요. 결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이 준비할 시간이다. 퇴직하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각종 고정 지출까지 국민연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큰 착각이자 위험입니다. 난 괜찮겠지. 이 말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준비가 됐을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그들과 같은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 선택은 결국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몸도 점점 따라주지 않았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내가 예전에 IT 부서에서 일했었지. 스마트폰 정도는 잘 아는데. 그는 과감히 도전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초 사용법을 알려주는 강의. 그렇게 62세에 인생 2막이 시작됐다. 제2의 직업 스마트폰 강사로 변신. 지역 복지관과 협력해 소규모 강의를 열고
자신의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조금씩 수익을 늘렸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는 수강생과 함께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강의 요청이 쏟아졌고 1년 후 그는 시간당 35만 원을 받는 전문 강사로 자리 잡았다. 현재 그의 월소득은 연금 포함 약 400만 원. 게다가 체력적으로도 훨씬 덜 힘들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보람도 느낀다. 교훈. 노후에도 기술은 무기다. 자신이 잘하던 일, 경험,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필요한 지식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돈이 되는 재능이다. 대리운전에서 온라인 사업가로 67세 이 씨의 반전.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67세 이 씨. 밤마다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티겠다. 그때 한 손님의 말이 떠올랐다. 요즘 온라인으로 중고 명품 팔면 돈 좀 돼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는 도전했다. 동대문과 남대문을 돌며 저렴한 브랜드 제품을 사고 스마트 스토어에 직접 올려 판매. 유튜브와 블로그에는 자신이 터득한 팁을 공유했다. 결과는 한 달 수익 350만 원. 그중 150만 원 이상이 연금 외의 추가 수익이었다. 교훈. 나이는 숫자일 뿐 온라인 시장에선 누구나 도전자. 새로운 걸 배우는데 나이는 장벽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다. 62세 가정주부, 시식 아르바이트에서 반찬가게 사장으로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던 박시은 씨.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몸은 힘들고 시간은 빠듯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남들 밥 먹는 건 도와주면서 내 요리 실력은 왜 썩히고 있지? 그녀는 바로 실행에 옮겼다. 시장 반찬거리로 직접 요리를 시작해 지인들에게 나눠주던 반찬이 입소문을 타고 결국 1인 반찬가게 사장이 됐다. 손님은 점점 늘고 남편 병원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교훈.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누군가는 그냥 해온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돈을 주고라도 배우고 싶은 기술이 될 수 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기술, 관심사.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걸 활용해 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해온 게 요리인데 왜 남을 위해서만 쓰고 있었지? 마트 시식 아르바이트로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던 박시은 씨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단순한 요리가 돈이 되기까지. 처음엔 동네 지인 몇 명에게 반찬을 만들어주던 소박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지역 맘카페, 단톡방을 활용해 첫 고객을 확보했고 작은 반찬 몇 가지에서 점점 메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쉬면서 남편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된 지금 그녀의 수입은 월 2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요리라는 평생의 일상, 그게 바로 그녀만의 기술이자 돈이 되는 자산이 된 겁니다. 교훈.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익숙한 것에서 답을 찾아라. 노후에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해왔던 것 안에 있을 수 있다. 노후 파산을 피하는 3가지 필수 원칙. 우리는 모두 연금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연금 하나로는 매달 늘어나는 고정비용과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걸 수많은 은퇴자들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로 안정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1. 연금 외 수입원을 반드시 마련하라. 연금은 기본 중에 기본일 뿐입니다.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노후는 늘 전략과 불안 속에서 흔들립니다. 작은 부업부터 시작해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창업 교육, SNS 판매, 심지어 취미 하나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2. 소비 습관을 재설계하라. 가장 위험한 건 현역 시절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무심코 새는 돈.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각종 구독료까지 생활비를 최적화하는 것이 노후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3. 건강은 곧 자산이다. 의료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번 닥치면 상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이 곧 재정입니다. 노후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식습관과 운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 병원에 안 가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니까요. 결론 연금만 믿는 순간 노후는 흔들립니다. 오늘 소개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연금만 믿었다가 고생했다. 그리고 또 하나, 늦게라도 준비하니 바뀌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안정과 여유를 허락합니다. 연금은 기초일 뿐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완전한 해답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연금 하나에 모든 걸 맡기고 막연한 미래를 기대하며 버틸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 하나를 시작해 볼 건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를 바꿀 첫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직 괜찮아. 그래도 국민연금은 나오니까 버티긴 하겠지.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당신은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 15년 뒤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까요? 매달 100만 원, 120만 원의 연금으로 당신의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 갑작스런 사고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늙고 몸은 예고 없이 무너지고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할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1. 종이와 펜을 꺼내어 노후 예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받게 될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의 소비 습관이 은퇴 후에도 유지 가능한지, 고정 지출에는 뭐가 있는지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다 보면 아, 이래서 다들 힘들어졌구나 하는 실감이 날 겁니다. 막연하게 살겠지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자격증, 부업, 온라인 뭐라도 하나 도전해 보세요. 요즘 세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면 블로그 수익도 가능하고 손재주가 좋다면 핸드메이드 마켓도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유튜브로 온라인 창업 강의 듣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처음엔 수입이 작아도 그게 쌓이면 내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중요한 건 돈보다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3. 나이든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하지만 실은 나이 든 사람이 더 유리한 것도 많습니다. 왜냐고요? 경험이 있고 실패를 겪어봤고 돈의 무서움도 건강이 소중함도 잘 아니까요. 20대가 10년 공부해서 뭘 만들려는 걸? 당신은 이미 몸으로 다 살아내며 익혀왔습니다. 이제 그걸 꺼내 쓸 차례입니다. 4. 소비습관 바꾸기, 이게 의외로 큽니다. 가장 빠르게 돈을 아끼는 방법, 그건 더 벌기보다 덜 쓰는 것입니다. 쓰지도 않는 전기 구독 끊기, 휴대폰 요금제 바꾸기, 자가용 줄이고 대중교통 활용하기, 자녀 지원 예산 줄이기.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이면 연금만으로 살 수 없던 삶이 조금씩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은 익숙하고 새로운 시도는 두렵고 막상 하려니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노후 파산, 빈 지갑,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못 가는 삶, 이게 더 두렵지 않나요?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국가도, 연금도. 오롯이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게 아니라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바로 다음 행동을 정해보세요. 자격증 하나 알아보기. 유튜브로 온라인 강의 들어보기. 노트에 내 소비 습관 적어보기. 나의 장점이 뭔지 적어보기. 블로그나 중고거래 앱 하나 가입해보기. 이런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5년, 10년을 바꾸는 놀라운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취미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딸들은 오라고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자신의 삶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작고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그려주던 동화 속 그림들, 그게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엔 실버센터에서 열리는 수채화 클래스에 다닙니다. 한 장 한 장 색을 채우며 김 씨는 말합니다. 이게 나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드디어 하고 있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내 삶을 위해 웃을 수 있는 순간, 그게 그녀에겐 두 번째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물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이면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 갑니다. 연금 얘기도, 병원 얘기도, 자식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이 요즘 김정미 씨의 가장 큰 낙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어떤 회원이 말했습니다. 정미님, 그 식당 이야기 책으로 써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말에 김 씨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그 느낌. 그건 돈으로도 자식의 인정으로도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자식도 남편도 많은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건강이라는 몸의 중심을 세우고 취미라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사람이라는 삶의 온기를 되찾았을 때 그녀의 노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후란 외롭고 불안하고 버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정미 씨는 말합니다. 노후는 내가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만의 보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취미 하나, 짧은 산책 하나, 지인에게 먼저 걸어보는 한 통의 전화. 그 시작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바꾸어 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물을 찾고 계신가요? 당신만의 노후 행복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7080 건강닥터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의 외로움을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삶, 따뜻한 노후, 7080 건강닥터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